미국 아이를 구한 개가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요. 실험실에서 버려졌던 유기견. 그 개가 왜 죽기 직전 아이 옆에 누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그 개는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선물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많은 시청자들이 숨을 죽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잠시만요. 5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 외곽 작은 마을의 수의사입니다. 이름은 루크 랜서죠. 제 나이 46살. 예전엔 군 의무병으로 복무했고 지금은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저희 마을 외곽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깊은 숲이 있습니다. 간혹 동물 구조 봉사활동으로 그곳을 둘러보곤 했죠. 그날도 똑같았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금요일 오후 동물보호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랜서 선생님, 숲 깊은 곳에서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바로 장비를 챙겨 떠났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랄까요? 나무 사이로 걸어가다 발견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피투성이 몸뚱이, 가늘게 올라오는 숨결, 눈은 초점을 잃었지만 어딘가 고귀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군 복무 시절 한국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본 진돗개의 당당한 모습과 지금 눈앞의 처참한 모습이 겹쳐졌죠. 몸을 살펴보니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의 주사 자국, 몸 곳곳의 생체 검사 흔적. 누군가 이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곁에 있던 동물보호소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저 개 한국에선 전설이라 불리는 진돗개래요. 근데 여기선 그냥 쓰다 버려지는 거라니까요. 진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한국에서 불법 밀수해와서 실험했다는 게 분명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비닐 태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자, 유전자 내성과 감정 반응 지연 없음. 도대체 어떤 실험을 한 거지? 그때였어요. 죽어가는 것 같던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공포도 분노도 아닌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으로 남은 힘을 다해 꼬리를 살짝 흔드는 모습에 가슴이 메웠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에 걱정 마. 조심스레 담요로 감싸 안았습니다.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아이는 긴장을 풀고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보호소로 인계해야 할지. 법적으론 밀수된 동물이니 당국에 신고해야 맞겠지만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야. 이건 인연이야.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마리 개가 제 삶과 우리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체온은 떨어지고 맥박은 불규칙했어요. 바로 응급처치에 돌입했죠. 혈액 검사, 엑스레이, 수액, 모든 비상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제니, 항생제 준비해줘. 그리고 이 아이 내역은 일단 신원미상으로 기록해.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규정상 밀수된 동물은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 알아. 하지만 이 아이, 지금 신고하면 살 가망이 없어. 일단 살리고 나서 생각하자. 전직 의무병 출신답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군 시절 배운 모든 응급처치법을 동원했죠. 그러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심장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시청 보호소 직원인 머피가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랜서 씨, 그게 즉시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불법 밀수된 동물이고 실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갑게 대꾸했어요. 지금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무슨 소리예요? 일단 살려야 합니다. 머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주립검역소로 이송하겠습니다. 지금은 밤이니 여기 2대. 책임은 랜서 씨가 져야 합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머피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이를 빼앗길 테니 절박함이 밀려왔어요. 다시 그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노먼 목사님, 코트를 챙겨 입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마을 교회로 향했어요. 노먼 목사님은 주말 설교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교회에 계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예상대로 교회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먼 목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루크,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오?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돗개 이야기, 불법 실험 흔적, 내일 아침이면 빼앗긴다는 것까지. 노먼 목사님은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먼 목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의사가 기도를 청하다니, 특별한 개인과 보구먼. 제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얘가 살아야 우리 딸도 웃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웃음을 잃어버린 제 딸 로렌이 떠올랐어. 불안장애로 외출도 못하는 아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약물 치료가 아닌 진정한 친구였던 건지도 모릅니다. 노먼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주님, 이 작은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루크와 그의 딸에게 필요한 존재라면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와 그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상태를 체크했어요. 내 의무병 시절에도 이런 간절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규칙하던 심장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도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기도가 통한 것처럼 말입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영혼의 연결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머피가 오기 전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그날 아침 머피가 예고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건 빈 케이지였죠. 걔는 어디 있습니까? 머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죽었어요. 새벽에 심장마비로. 이미 화장 처리했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머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제 사무실 뒷방에 있었어요. 평생 거짓말을 한 적 없는 제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회복된 후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군 시절 배운 히브리어가 떠올랐습니다. 숨결이란 뜻의 하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 아이에게 딱 맞는 이름이었어요. 이제부터 너는 하나야. 우리 집의 새 식구. 처음엔 딸 로렌이 걱정됐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로렌은 심한 불안장애를 앓았거든요. 낯선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공포를 느꼈죠. 하나를 데려온 날 밤, 조심스레 로렌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렌, 아빠가 친구를 데려왔어. 만나볼래? 로렌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를 데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는 흥분하거나 짖지 않았어요. 조용히, 마치 로렌의 상태를 이해하는 듯 침착하게 앉아 있었죠. 이 아이 이름은 하나야. 많이 아팠었는데 이제 우리랑 살 거야. 로렌은 처음엔 겁에 질린 눈으로 하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나는 끈기 있게 앉아 로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로렌 쪽으로 기어갔어요. 로렌의 손 가까이에 머리를 두고 가만히 눈을 감았죠.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로렌이 조심스레 손을 뻗어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하나는 따뜻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하나는 그냥 개가 아니라는 거요. 신이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나는 우리 집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침이면 로렌의 방을 지키고 저와 함께 병원에 가기도 했죠. 놀랍게도 동물병원에서도 하나는 다른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해하는 동물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일요일, 처음으로 로렌이 교회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9개월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아이가 말이에요. 하나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죠. 노먼 목사님이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게 누구야? 로렌이 아니니? 그리고 이 친구는? 목사님,
이게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그 개예요. 이름은 하나입니다. 노먼 목사님은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하나는 교회에서도 제일 얌전했어요. 아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눈빛으로 기도하는 느낌이랄까요. 설교 내내 하나는 로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도 온순하게 반응했죠. 예배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이렇게 영리한 개는 처음 봤어요. 우리 애도 개를 무서워하는데 하나는 다가갈 수 있네요. 어디서 온 개예요? 품종이 특이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특별한 개죠. 그날 이후로 하나는 마을의 유명인이 되었어요. 로렌도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와 함께라면 마을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죠.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저녁마다 로렌은 하나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하나는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로렌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슬픈 부분에선 로렌의 손을 핥아주기도 했어요. 아빠, 하나는 진짜 내 말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나는 특별한 아이니까. 밤이면 하나는 로렌의 침대 옆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로렌의 악몽이 시작되면 바로 일어나 로렌을 깨우곤 했죠. 마치 로렌의 수호천사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마을 봄 바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로렌이 처음으로 큰 행사에 참여하게 된 날이기도 했죠. 하나 덕분에 자신감을 얻은 로렌은 이제 사람들 속에서도 어느 정도 불안감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빠, 하나도 데려가도 돼요? 물론이지. 하나는 우리 가족이니까. 바자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을 광장에 각종 먹거리와 수공예품 부스가 들어섰죠. 로렌은 하나의 목줄을 꼭 잡고 즐겁게 구경했어요. 처음으로 보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변화를 느꼈어요. 평소엔 온순하던 하나가 갑자기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하나야, 왜 그래? 하나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멀리서 한 남자가 큰 개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악명 높은 로트와일러였죠. 주인인 맥스는 늘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어요. 로렌, 저쪽으로 좀 가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맥스의 손에서 로트와일러의 목줄이 미끄러져 빠졌어요. 순식간에 그 개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로트와일러는 마치 흥분한 듯 짖으며 아이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제가 뛰어가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가 로렌의 손에서 빠져나가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로트와일러와 아이들 사이에 서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보통 개라면 덩치 큰 로트와일러 앞에서 물러났을 텐데 하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 로렌이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움직임은 놀라웠어요. 몸을 낮게 숙인 채 재빠르게 옆으로 비켜서더니 로트와일러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었습니다. 제압하듯이, 하지만 심하게 다치게 하지는 않는 방식으로요. 로트와일러는 놀랐는지 울부짖다가 이내 복종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하나는 그제서야 천천히 물었던 목을 놓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맥스가 달려와 자기 개를 데려갔습니다. 창피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하나는 천천히 로렌에게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 하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돗개? 이 정도면 경찰견보다 낫지 않습니까? 누군가 감탄했어요. 루크, 자네 개는 정말 특별해. 아이들을 구했어. 노먼 목사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루크, 이 개는 정말 신이 보내신 선물인 것 같네요. 지혜와 용기가 특별해요. 그날 밤, 하나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창문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죠. 정원 쪽을 향해서였어요. 하나야, 무슨 일이야? 하지만 하나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로렌의 방 문 앞에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온순했지만 밤이 되면 정원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로렌 옆에서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요. 요즘 왜 이리 예민하지? 처음엔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의 행동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는 늘 창문을 주시했어요.
특히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면 더욱 경계했죠. 한 번은 오후 진료 중에 한 남자가 병원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저 사람 누구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가 저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야. 그 남자는 잠시 후 사라졌지만 하나의 불안한 기운은 계속됐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먼 목사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하나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죠. 루크, 진돗개는 예민한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네. 우린 아직 모르는 위험을. 목사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더 꼼꼼히 창문과 문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내가 뭔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를 지켜줘. 하나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로렌의 방 앞에 앉았어요. 수호자처럼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은요. 잠이 들기 힘든 밤이었습니다. 하나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결국 거실 소파에 누워 책을 읽기로 했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가 로렌의 방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유리 깨지는 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던져버리고 로렌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로렌의 침대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로렌의 침대를 막아선 채 남자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영화처럼 느리게 보였어요. 남자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하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팔을 물어챘습니다. 아빠, 로렌의 비명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었어요. 군 시절 배운 몸싸움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침입자는 하나에게 팔을 물린 채 비틀거렸고 제가 그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반동으로 칼을 휘둘렀고 그 칼이 하나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어요. 하나는 작은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격투 끝에 침입자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하나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는 이미 피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로렌은 괜찮아?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하나야. 목이 메였습니다. 버티자. 넌 우리 가족이야. 우리 로렌한텐 내가 전부였어. 로렌은 충격 속에서도 하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손으로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하나야, 가지 마. 제발. 하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렌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하나를 담요에 싸서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간단히 상황만 설명하고 동물병원으로 달렸어요. 로렌도 함께였죠. 아빠, 하나 살릴 수 있죠. 약속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했습니다. 의사로서 하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딸에게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할게, 로렌.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할게. 병원에 도착해 응급수술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제니 간호사가 연락을 받고 먼저 와 있었어요. 로렌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했죠. 노먼 목사님도 소식을 듣고 달려오셔서 로렌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수술실에서 하나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어요. 칼이 폐를 찔렀고 뇌출혈이 심했습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갔죠.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니,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제니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의 자궁에 작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신 중이었어요. 세상에, 하나가 임신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상태로는 새끼와 자신, 둘 다 살리기 어려웠어요. 하나의 체력은 이미 바닥이었고 수술을 계속하면서 새끼까지 살리는 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은 살려줘.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하나가 직접 말을 건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제니, 방향을 바꾸겠어. 최대한 하나를 안정시키면서 새끼를 구할 방법을 찾아보자. 밤새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점점 약해졌지만
뱃속의 새끼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3마리였지만 둘은 이미 위험한 상태였고 하나만 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하나의 심장이 멈췄어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제왕절개를 통해 마지막 남은 새끼를 꺼냈어요. 작고 약한 생명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넣고 산소를 공급하고 체온을 유지했어요. 그 작은 생명이 살아남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로렌의 표정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떠났다는 거요. 아빠 하나는 무릎을 꿇고 로렌을 안았습니다. 로렌, 하나는 하늘나라로 갔어. 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줬단다. 로렌의 눈이 커졌어요. 선물이요? 하나의 아기야. 작고 약하지만 살아있어. 노먼 목사님이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신께선 우리에게 2번의 생명을 주셨네요. 잊지 맙시다. 로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의 아기, 볼 수 있어요? 함께 인큐베이터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가냘프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나를 닮은 얼굴, 하지만 털색은 조금 더 밝았습니다. 로렌이 인큐베이터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안녕, 하나의 아기야. 난 로렌이야.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순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끼 강아지가 꼬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마치 로렌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요. 하나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노먼 목사님께서 교회 뒤뜰에 작은 공간을 내어주셨어요. 예상보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가 마을 아이들을 구한 일은 이미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노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준 존재였지요. 로렌은 하나의 목줄을 작은 상자에 넣어 묻었습니다. 제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의젓하게 행동했어요. 마치 하나에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장례식이 끝난 후 모두가 병원으로 와서 하나의 새끼를 보러 왔습니다. 작은 생명은 수문의 시간 관리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자원해서 번갈아가며 지켜봐 주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끼 강아지가 드디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작은 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됐어요. 로렌은 학교도 가지 않고 강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빠, 이름을 지어줘야 해요. 그래, 어떤 이름이 좋을까? 로렌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엘사요. 엘사가 좋을 것 같아요. 왜 엘사지? 제가 좋아하는 동화에서요. 얼음 속에서도 살아남은 공주님 이름이에요. 이 아이도 추운 세상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사, 좋은 이름이구나. 그날부터 엘사는 우리 가족의 새 구성원이 되었어요. 너무 어려 특별한 돌봄이 필요했지만 로렌은 놀라울 정도로 책임감 있게 엘사를 돌봤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시간마다 체크하는 일을 척척 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머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였어요. 랜서 씨, 불법 밀수된 진돗개의 새끼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규정상 데려가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엘사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로렌의 표정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머피 씨,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엘사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게다가 로렌의 정신건강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머피는 완고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불법 밀수된 동물의 혈통은 모두 국가에서 관리해야. 그때 노먼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도 뒤따라 들어왔죠. 바자회에서 하나에게 구출됐던 아이들의 부모들이었어요. 머피 씨, 노먼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는 불법이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죠. 그 새끼를 데려간다면 이 마을 전체가 반대할 겁니다. 주민들이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피는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엘사는 미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을 겁니다. 긴 침묵 끝에 머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만 예외로 하죠. 하지만 모든 책임은 랜서 씨가 져야 합니다. 머피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먼 목사님이 엘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네요. 하나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면 그건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로렌이 조용히 엘사를 안아들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가 로렌을 처음 만났을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로렌이 보호자가 된 거죠. 엘사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어요. 하나를 닮은 모습도 있었지만 성격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보다 더 온순하고 사람 친화적이었죠. 하지만 엄마처럼 강한 보호 본능은 여전했어요. 로렌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죠. 모두 엘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로렌이 엘사를 안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무서운 꿈 안 꿔요. 정말, 그거 참 다행이구나. 엘사가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영혼이 엘사를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하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작고 연약했던 엘사가 이제는 튼튼하게 자라 병원과 집, 교회를 자유롭게 오가는 마을의 행복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엘사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죠. 루크, 이 아이 정말 특별해요. 우리 아이들이 엘사만 보면 뛰어오잖아요. 마을 주민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하나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하나의 새끼라고만 생각했는데 지켜볼수록 놀라웠어요. 엘사는 조용하지만 사람의 기척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낯선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죠. 마치 어미 하나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로렌은 엘사와 함께라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도, 마을 광장도, 심지어 전에는 무서워했던 공원도요. 딸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빠, 엘사는 정말 하나처럼 똑똑해요. 내가 슬플 때면 항상 알아채고 내 무릎에 턱을 괴어요. 그날은 특별히 화창한 토요일이었어요. 로렌이 학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엘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인근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네요. 예전에 로렌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들렸죠. 루크 선생님, 빨리 오세요. 공사장 근처에서 엘사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차를 돌려 황급히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로렌과 친구들, 그리고 공사장 인부들까지. 무슨 일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로렌이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아빠, 엘사가 날 구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아이들이 공사장 옆 산책로를 지나가던 중이었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공사장의 철근 더미가 흔들리고 있었대요. 위험한 순간 엘사가 갑자기 로렌을 향해 뛰어갔고 세게 밀치면서 로렌은 안전한 곳으로 넘어졌다고 해요. 그 직후 철근 몇 개가 떨어졌죠. 이 개가 아이를 밀쳐냈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철근을 막아섰어요. 공사장 인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엘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오른쪽 뒷다리에 작은 상처만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마치 하나가 로렌을 지키던 그날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엘사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동안 로렌은 계속 엘사를 안고 울었어요. 넌 엄마랑 똑같이 날 지켰어.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나가 로렌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엘사도 주저없이 로렌을 지켰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죠. 다음 날 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노먼 목사님은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는 떠났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네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유산입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엘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피에는 보호라는 본능이 녹아 있어요. 이게 진돗개죠. 머피도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랜서 씨, 제가 틀렸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누군가를 지키도록 만들어졌어요. 한국 진돗개. 이건 그냥 개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로렌의 방에 들어가 보니 엘사는 로렌의 침대 옆에 누워 있었어요. 다친 다리가 불편할 텐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로렌은 책을 읽다 잠들어 있었고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떠났을 때 너무 슬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엘사라는 더 큰 선물을 남겨주고 갔다는 것을요.
작지만 단단한 생명, 그리고 끝없는 사랑의 유산을.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하나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하나. 내가 남겨준 모든 것에 감사해. 엘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마치 하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끈이 이어진 느낌이랄까요? 한국에서 온 작은 생명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혼자서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불안장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사는 항상 로렌 곁에 있었어요. 마치 또 하나의 가족처럼 우리 삶 속에 깊이 녹아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 글을 쓰라고 했어요. 저는 엘사와 하나에 대해 썼어요. 로렌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썼는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용기예요. 하나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엘사가 물려받은 용기요. 그래서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말 그대로였죠. 로렌은 이제 용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학교 발표회에서 주인공 역할도 맡았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금은 로렌과 엘사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가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햇살 아래 함께 걷는 두 모습이 참 아름다웠죠. 교회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노먼 목사님의 제안으로 교회 2층 게시판에 하나의 사진을 걸게 되었습니다. 명예 구조견 하나라는 이름 아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우리 가족을 지킨 이름, 하나. 매주 일요일, 그 사진 앞에 신선한 꽃이 놓였어요. 누가 놓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에게 감사하는 마을 사람들이 아닐까요? 병원에서도 하나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더 따뜻해졌어요. 단순히 환자로만 보지 않고 각각의 생명이 가진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었죠. 엘사도 가끔 병원에 와서 아픈 동물들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렌의 방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열어보진 않았지만 책상 위에 펼쳐진 페이지에 쓰여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가 떠난 자리에 엘사가 와줬어요. 이젠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의 희생이 단순히 로렌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로렌의 영혼까지 구했다는 거요. 예전에 약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아이는 이제 자신감 있고 다른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하나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어요.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구한 그날을 기억하며 동물 보호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었죠. 아이들은 진돗개 그림을 그리고 어른들은 각자의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맑은 주말 아침이었어요. 로렌과 엘사, 그리고 제가 함께 공원 산책을 나왔습니다. 우리 셋은 나란히 걸으며 따스한 햇살을 만끽했어요.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부드러운 음악도 들려왔죠. 아빠, 하나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로렌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엘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으니까. 엘사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흔들었어요. 햇살 아래 엘사의 모습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랜서 씨, 멀리서 노먼 목사님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따라 세 분이 참 평화로워 보이네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평화를 찾았달까요? 노먼 목사님은 엘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하나, 그 아이는 말없이 왔다가 한 가족, 한 공동체, 그리고 한 나라의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의 사랑과 용기,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하나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로렌은 엘사와 함께 앞서 걸어갔어요. 예전에 로렌은 한 걸음도 혼자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감 있게 앞장서서 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엘사는 충실하게 옆에서 함께 걸었고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나의 희생은 한 아이의 삶을 바꿨고 한 마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가에 앉아 로렌과 엘사가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쩌면 하나는 처음부터 이런 결말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신의 희생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할 겁니다. 하나라는 이름을요. 한국에서 온 작은 영웅의 이름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